예, 10월의 마무리와 11월 첫날의 시작은 한 달간 있었던 일들과 소식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하지만 10월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또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는 대로 시외버스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죠. 회사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역은 전부 군산이고 원래 10시 5분에 출발하려 했던 버스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버스 기사가 늦어서 사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승객과 말싸움이 벌어졌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못해도 차량 점검이나 주유가 늦어져서도 아니었고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게 비롯됐다고 하죠. 근데 기사의 주장대로라면 먼저 폭행을 가한 건 승객이라고 하지만 일단 기사와 승객과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황이 험악해진 데다가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 회사가 승객과의 몸싸움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드라마 시청하면서 운행한 일이나 펭수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운행한 일, 그리고 과일 칼로 대추 깎아 먹어가면서 운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운행하던 중에 아주 딴짓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넘는 장수기업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제가 여기 회사 시외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만 소식을 접하고 나서 신뢰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부분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럴 바에야 적어도 다른 회사를 이용하든가 열차를 이용하든가 하자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승객이 시트 때문에 마찰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등받이는 뒤로 젖힐 수 있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2번석에 있었던 사람한테서 일어난 건데 5번석에 사람이 있었지만 신경도 안 쓰고 완전 뒤로 눕혔고 그걸 봤던 기사가 뒷자리 손이 불편하니까 조금만 의자 좀 올려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이 2번석 승객은 거절을 했어요. 보다 못한 옆 승객이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2번석 승객은 차 끌고 가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빈자리가 당시 좀 있었는지 5번석에 있었던 승객을 다른 자리로 안내하면서 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로 후속보도가 하나 나가면서 그 외에 이야기가 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보도의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이 상황의 목격자는 5번석에 있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반말로 시트를 툭툭 쳤다. 2번석에 있었던 사람이 왜 툭툭 치냐라고 따지면서 언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휴게소 다녀온 후에는 2번석 승객이 아예 의자를 뒤로 눕혀버리니까 기사가 여기서 중재에 나섰는데 이후로는 영상에 있었던 그 내용대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전후 사정 생각도 없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 내용이 전파돼 버리는 바람에 이 상황에 대한 파악도 100%된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상황 자체는 2번석 승객한테 비판을 가할 만큼의 수준이었지만 5번석에 있었던 사람도 이 마찰의 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서로한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여기서 상황을 좀 풀어내거나 화해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이 사건은 31인승 버스 안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 31인승이면 간격이 한 41인승 일반 버스급으로 약간 좁은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강제추행했던 50대 A씨가 경찰이 현행법으로 체포되어서 연행되던 중에 경찰차에 불을 지르려 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니까 머리 때리는 행동을 했고요. A씨는 목적지 터미널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소지하고 있었던 라이터를 좌석 바닥 매트에 불을 내려 했다가 경찰관에 진압되면서 방화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한테 평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동들 자체는 죄질이 당연히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는 믿지 못하겠거나 조금씩이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안전하면서 마음 편하게 이용해야 하는 그런 대중교통이지만 임직원이 제대로 일을 뭔가 해주지 않거나 승객한테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되도록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승객 응대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불친절했던 편이었다가 최근 시점으로 넘어오면서 친절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된 회사가 있기도 합니다. 승객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가며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자기의 안 좋은 버릇이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가며 이용하는 건 곤란하죠. 지금부터는 아까처럼 부정적인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10월에 시외 고속버스와 광역버스에 있었던 소식들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시외 고속버스부터 전달해드리면 아주 긴 거리 노선으로도 알려져 있는 하루 1회에 인천에서 울진간 이어주는 시외버스가 10월 20일부터 우등 등급 배차로 정식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 요금이 54,400원에서 현재 60,000원을 넘어갔습니다. 소요시간만 8시간 넘는데 운행하는 과정에서 안산, 서수원과 수원, 오산, 경주, 포항, 강구, 영덕, 영해, 후포, 평해 등을 경유하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라서 운행거리가 아주 길죠.
지방버스 터미널의 폐업을 막고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도비 1억 5천만 원과 시군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포항터미널과 경주시의 버스터미널, 안동터미널 등에 지원하고 내년 지원금은 15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정 지원을 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 보조 목적이었고 이번 재정 지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터미널에 물류창고, 골프 연습장, 그리고 마트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업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밝혔지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이에 폐업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있었고 재정 보조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중랑구의 상봉터미널은 11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뒤에 운영 종료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터미널이 공식적으로 운영 종료하고 난 뒤에는 터미널이 건물 앞에 임시 승강장을 세워 버스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봉터미널은 모든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됐고 수년 전 속초 방향 완해시의 버스도 없어졌으며 구리 문막정교 원주행만이 운행되고 있었으나 이 노선마저도 하루 운행 횟수가 과거에 비해 적어졌고 추후 운행 중단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 종료 허가는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때에도 상봉터미널이 운영 종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몇 번씩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상봉터미널 일대를 재개발하는 소식이 발표되게 됐는데 지상 40층이 넘어가는 주상복합 건물을 세우지만 버스터미널 구역까지 포함해 건설하는 것은 아니라서 터미널의 흔적은 아마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버스로 넘어와서 세종 대전 간 N버스 7101번이 올해 안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10월 12일에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앞서 이 N버스 노선에 입찰해서 경익 운수로 운수업체가 결정되었다가 이 노선이 민영제 노선인데다 적자 보전에 대한 문제점과 부딪혔습니다. 잘못하면 2024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을만 했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허는 6년간의 한정 면허이고 M7101번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대전광역시청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담양 간 N버스는 9월 27일에 세 번째로 입찰 공고를 냈다가 10월 25일에 폐선시킨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담양 중농원에서 출발해 담양터미널과 청전아파트, 대나무 박물관, 담양 양우내안의 퍼스트힐, 첨단 롯데마트, 보은병원, 신창 부영 2차, 수완 모아엘가, 목련마을 6단지를 지나 운남 삼성아파트까지 이어주는 노선으로 계획되었지만 유찰이 계속 이어지다가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인천에 새로운 광역버스 4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발표됐습니다. 10월 20일에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N버스 4개의 노선 신설을 확정했는데 검단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 여의도 방향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향 버스, 영종 우미린 1단지 후본에서 강남역 간 버스와 소래포구역에서 역삼역 간 버스입니다. 이 노선들은 내년 하반기 중 개통 예정이며 검단에서 강남역 간과 청라에서 양재꽃 시장 간 노선은 차량 출고 지연 문제로 당초보다 연기되어 내년 1월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에 경기도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 예고됐다가 전날 늦은 밤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경기도가 2027년으로 연기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이번 파업 예고의 명분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준공영제 내지 공공버스는 광역버스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일반 좌석 등급 이하는 준공영제가 아닙니다. 10월 25일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협의회와 도지사 간 협상에서 2027년에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고 이를 2교대제 도입과 임금 인상, 수당 지급 등의 합의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전체와는 관계없이 앞서 경진여객은 자체적으로 파업을 하려던 것을 준법 투쟁으로 바꿔서 10월 10일부터 한 바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특별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었다면 경기도 광역버스로 이동하는 승객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고 한편 11월 9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어서 광역버스도 모자라 철도까지 대중교통편 다수가 몸살 앓을 일이 벌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광역버스는 한숨 돌렸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의 경우 비단 서울 내 구간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 방향으로 나가는 여러 열차들도 운행 중에 있어서 해당 노선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기존 수원 직행 좌석 909번이 11월 1일부로 9090번으로 번호를 변경하고 정차지도 일부 변경됩니다. 번호 변경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909번이었다 보니까 이 번호에 익숙한데 바꾼다고 하니까 아직은 뇌리에 좀 잘 안 박히는 것 같죠?
본격적으로 11월로 접어듭니다. 프리미엄 버스 7주년을 맞이하는 달이고 신규 프리미엄 버스 노선의 개통도 기다리고 있고 증차 소식도 있습니다. 더 여러 군데에서도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봅니다.